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하니 좀 긴장도 되고, 사실 제가 이렇게 Recording in progress. 큰 무대에서, 네, 비대면이지만, 네, 큰 무대에서 굉장히, 네, 긴장이 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한번 용기 내서 준비한 내용 한번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이고요. 여기 혹시 여러분 리더님들 앰모스피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네, 대기, 뭐 분위기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대기 아니면 공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앰모스피어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음. 옛날 옛적,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생존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에 맞서 싸우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구하며 살았죠.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지구에서 살아남기. 일단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정, 저 명예, 맛집에 가는 거예요. 성공, 명예, 우정, 그리고 맛집. 공룡이 뛰어다니는 세상도 아니니 당연히 아무도 생존을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자가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천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미세먼지에 대한 걸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도를 갖고 1년에 사망할 숫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인류는 다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가려져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꾸준히 우리 옆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코를 통해 처음 우리 몸에 진입하는 미세먼지. 코털을 지나 기도의 섬모까지 통과해 호흡기의 마지막 부위, 폐포에 도달합니다. 폐포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바깥에서 들어온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벌어질 때 폐포에 있던 미세먼지도 유유히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미세먼지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액 중에 이동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들을 이 대시대폰 가서 없애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세포 주변에다가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 속에서 양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찐득찐득해지는 상태의 혈액으로 조금씩 나빠져 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정상적인 속도로 퍼지지 못하고 이는 허혈성 십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매우 치명적이죠. 또 최근에 미세먼지가 혈액을 거치지 않고 호흡기에서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미세먼지에 한번 노출됐다고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질병을 앓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질병이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60대 이렇게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짧은 데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긴 곳들은 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은 곳들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흙먼지가 대부분이었겠죠. 대부분의 흙먼지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그 영상에 봤을 때 아까 혈액이 찐득찐득거리는 거, 그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거리면서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이어지고 또 요즘에는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간다는 아주 좀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얼굴이 잘 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 유지의 필수 3요소입니다. 앞에 그림에 음식과 물, 그리고 공기가 보이는데요. 먼저 음식을 우리가 하루에 얼만큼 섭취하느냐면 하루 음식물을 1리터 정도 네, 섭취한다고 합니다.
네, 더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먹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1리터 먹는데요. 생존의 위험을 느낄 정도는 30일 동안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네, 이렇게 30일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분입니다. 물은 하루 우리 2리터 먹으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2리터를 마시는 게 가장 좋고, 이 물마저 이제 5일 정도 버티다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게 5일 후부터 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공기. 네, 공기는 어떨까요? 네, 리더님들 지금부터 숨을 한번 참아 보시면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 네, 숨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에 얼만큼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마시고 있는지 봤더니 무려 2만 리터를 우리가 아주 배부르지 않지만 배부르게 먹고 있더라, 마시고 있더라. 그런데 단 3분 만에 생존 위험이 느껴지는 게 공기라고 합니다. 바로. 네. 그래서 공기가 얼만큼 중요한지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인도의 뉴델리라는 도시고요. 이 랜드마크가 인디아 게이트라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보시면 여기 뒤에 게이트 뒤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는데 또 이런 작은 게이트가 있는데 오른쪽엔 보이지 않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 공기가 나쁜 이 인도의 뉴델리라는 도시고요. 이렇게 시야를 가릴 만큼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도대체 얼만큼 크기이길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자면 네, 미세먼지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저는 이제 꼭 같이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가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청 얇죠. 근데 이 얇은 머리카락에 보다 초미세먼지가 더더더 작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 크기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그림으로 살펴봤듯이 머리카락 크기의 7분의 1이 미세먼지고 그거에 또 머리카락의 30분의 1을 봤을 때 초미세먼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왜 발암 물질이냐면, 그 구성 물질이, 그 초미세먼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성 물질들이 독성 물질이고, 중금속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아무래도 더 작으면 작을수록 체내 흡수할 때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한번 들어온 미세먼지는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딘가 폐포 아니면 혈액 그리고 뇌에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초미세먼지의 성분들이 황산염, 질산염이 58%이고요. 그리고 탄소류, 검댕 16.8%, 그래서 이런 광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금속이 폐에 침착하면서 폐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무서운 얘기만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초미세먼지가 밖에가 무서우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방 안에만 있자 아니면은 문 열지 말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춥다고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실내 공기는 정말 얼마나 바깥보다 안전할지,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집이죠. 네. 제가 사실 오늘 저의 하루를 들여다봐도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또 차인 실내로 또 다시 차 안으로 이동해서 또 이제 누군가 이제 소비자 집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하루 종일 거의
실내 생활이 더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느껴지시죠? 네, 정말 저희는 진짜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네, 좀 잘 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집안입니다. 집안의 이렇게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네, 위험한 네, 실내 공기를 해치는 그런 위험물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저희 이제 리더님들은 이제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네, 여전히 이제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쁜지, 실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50대 여성분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 네, 그런 것들도 다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때문인데요. 네, 주방도 정말 안전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인덕션을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구,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도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곳에 접착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돌이켜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벽지에 또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뭐 갖가지 가구에 그런 있는 접착제들이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네, 있다는 게 너무 네, 생각하니까 정말 나 접착제 속 안에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포름알데히드 네,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가 뭐 불면증이나 두통을 또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원목 바닥에 네, 방부제 이런 것들, 뭐 벽지, 장판,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이런 것들이 또 위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욕실에 이런 사용하는 뭐 락스 같은 거 우리 문 열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청소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런 욕실에 세척제, 효백제 같은 것들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런 위험 물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뉴스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새 아파트, 새집 증후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헌집 증후군, 새집 증후군, 빌딩 증후군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라돈이 기준치의 10배 검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 성면이라고 하는데 성면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냐면 단열재 안에 들어있는 게 성면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예전에 학교 갈 때 위에 이렇게 그 천장에 성면 이런 거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지만 네, 이렇게 성면에서도 이런 발암 물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집 증후군에서 이제 포름알데히드에 아토피 피부염 네, 그런 물질들도 네,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주방도 여기 보시면 곰탕을 끓였는데 담배 4갑을 피는 것과 같다고 해서 너무 네, 놀라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주부분들이 폐암 확률 아니면 어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주방에서 나오는 그런 네, 안 좋은 위험 물질들 보시면서 실내가 1000배나 여러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봤더니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전인적이지만 뇌에는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가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고요. 눈에는 이제 안구염증,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고 탈모, 그리고 폐에는 기침과 천식, 그리고 폐포 손상, 그리고 네, 폐암, 심장에는 심근경색.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혈액이 정말 찐득거리니까 네, 찐득거리는 혈액으로 인해서 또 심혈관계 질환에도 노출이 된다는 그런 네, 건강이 염려가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필수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망자 수가 네, 무려 800만 명이고,
네, 실내 공기 오염자 사망자 수가 4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 오염 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다고 이렇게 나와서 네, 실내 공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내 공기를 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실 첫 번째는 환기입니다, 환기. 우리가 문을 사실 잘 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그 대기 공기가 좋지 않으면 문을 닫고, 또 더우면 저희도 실제로 저희 집도 너무 여름에 덥고 습하니까 계속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니까 또 문을 계속 꼭꼭꼭 닫아야 되고, 또 이제 추우면 또 문 닫잖아요. 지금 사실 딱 이렇게 문 열었을 때 너무 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환기를 사실은 하루에 3번, 한 10분, 20분 정도를 계속 그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냥 문만 열어서는 사실 다 이렇게 좀 배출이 되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공기청정기를 사시더라도 환기는 꼭 시키셔야 환기를 좀 자주자주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 그리고 청소 이렇게 쓸듯이 여러분 이렇게 뭐지? 모션을 이렇게 쓸듯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쓸듯이 저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대안으로는 네, 앰모스피어 외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네, Y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저는 이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좋은 공기를 위한 대안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거실편입니다. 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공기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단계 필터 시스템이 네,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에선 프리필터. 프리필터는 입자가 큰 물질을 제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2단계 직진 필터, 헤파 필터는 입자가 작은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 있는 탈취 필터는 불쾌한 냄새를 탈취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어로 다이나믹 모터 하우징이라고 해서 네, 모터가 아주 엄청 크고 성능이 좋은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 필터를 여시면 이렇게 걷어내시면 네, 이렇게 모터가 보이는데요. 모터가 실제로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이제 얼마 전에 필터를 갈았는데 헤파 필터가 앞에는 아주 회색깔이고 검은 색깔이고 더러운데 맨 뒤에 있는 네, 뭐죠? 모터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말 그 필터가 역할을 잘해주고 뒤에서 모터에서 인해서 또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정화된 공기가 나와서 내 순환을 어,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볼 필터는요, 네, 헤파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걸러주는 필터를 모두 헤파 필터라고 하거든요. 네, 0.3 마이크로미터를 99.97까지 걸러주는 필터를 헤파 필터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네, 그 아메이 앰모스피어를 알기 전에 하이마트에 공기청정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냥 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 보니 그냥 모두 다 이렇게 뭐 헤파 필터고 뭐 99.97, 99.97 다 똑같은데 가격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뭐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 이 기준이 생기고 나니 사실 이런 거 얘는 이렇기 때문에 비싸구나 아니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하는구나 합리적이네 이렇게 좀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게 네, 오늘 리더님들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그런 기준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성능 지침 헤파 필터라고 말하는 게 0.3뿐만 아니라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24의 마이크로미터를 99.99% 감소해주는 그런 아주 고성능 네, 헤파 필터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쌀알과 공으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 네, 직경 네, 앰모스피어 2m의 공과 그리고 쌀알을 비교했을 때 네, 이런 직경의 차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쌀알을 거르는 공기청정기에 작은 입자를 거르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초미세먼지 기준이 2.5인데요. 이것보다 1000배를 걸러줘야 되는 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격자 무늬로 네, 초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의 필터 성능과 그리고 그 밑에 네, 더 작은 입자들을 걸러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초고성능 필터를 사용한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0.3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내가 사용했을 때 이런 초미세먼지 정도의 크기는 0.3이 더 작기 때문에 걸러주지만 네, 걸러주지만 그 다음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들은 걸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모기장이 빵 구멍이 난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빵 났을 때 거기에 모기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기를 걸러주는 게 촘촘해야지 모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모기보다 더 큰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낙서를 지워주세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크기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네, 살펴보면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11살, 6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 이렇게 뭐 무슨 바이러스가 돌아요, 뭐가 돌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거를 좀 익숙한 걸 봤을 때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제 0.079 마이크로미터를 그 크기인데요. 그러면은 0.3의 공기청정기 성능으로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그냥 통과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파보바이러스도 좀 눈에 들어오고 파보바이러스가 네, 크기가 더 작네요. 0.022. 네, 이런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까지 걸러질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려면 아주 더 작은, 바이러스 크기보다 더 작은 네, 입자를 걸러주는 초고성능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기를 인스타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네, 여기 크기로 보시면은, 그 왼쪽의 사진 중에서는 그래도 파보바이러스가 좀 제일 작은 크기인 것 같아요. 리노바이러스랑. 네, 그래서, 0.0024 공기청정기를 들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 네, 진짜 필터 성능이 생명입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스카이가 아주 예쁘지만, 네, 예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필터 성능을 봐야지 무늬만 공기청정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고 바람만 나오는 비싼 선풍기가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공기청정기는 좋은 공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필터 성능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 네, 그리고 다음 맨 끝에 있는 숲필터, 탈취 필터인데요. 탈취 필터는 이런 뭐 안 좋은 불쾌한 냄새나 이런 가스들을 걸러주는 네, 기능을 하는데요. 네,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필터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찰찰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그 활성탄을 아주 작게 쪼개요. 쪼개면 또 면적이 늘어나죠. 그래서 쪼개서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탈취 필터 하나에 축구장 한 개의 크기가 7,140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크기가 네, 무려 205개의 축구장을 가진 네, 그 탈취 필터를 다 펼쳤을 때, 이 안에 있는 걸 면적을 다 펼쳤을 때 축구장 205개의 크기만큼 네, 그런 면적이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모터 성능도 굉장히 좋고 탈취 능력도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엄청 단축되면서 유해가스를 단순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정화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찰찰거리지? 그냥 이렇게 탁 박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쪼갰을까를, 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분당 4,250개의 생수병, 네, 생수병, 2리터의 생수병을 1분당 4,250개를 정화시켜주는 능력. 그리고 1초당 생수병 70개. 네, 이렇게 걸러주는 정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사용 면적이 68.6제곱미터, 한 20.7평형이라서 보통 사용하셨을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집, 아파트들을 보면 이제 부엌과 거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거실에 놔두면 부엌까지 이렇게 20.7평형 정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비영리 단체인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제가 이거 PPT 과거에 만들었던 거는 항목이 19가지였거든요. 19가지 항목이 이제 3가지가 늘어나서 이제 22가지가 되어도 사실 스카이의 성능은 더 하지 않았잖아요. 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항목이 나면 날수록 이게 다시 전 항목을 걸러주게 되는 공기청정기가 된다는 거, 이건 이스프링의 인증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네, 아메이가 정말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네, 더 더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또 더 추가 인증을 받는다는 게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네, 22가지 항목은 뒤에 이제 그 화면에서 어떻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기로 하고, 그리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의 인증을 또 이것도 받았다. 그래서 스티커가 보면 그 스카이 앞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되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는 신제품인데, 네, 신제품인데, 네, 스카이는 거실형으로 쓰셨다면은, 이제 블루가 이제 방방곡곡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방에도 사실 침실이나 이런, 생활하는 수면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네, 방마다 다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렇게, 네, 반으로 미니 사이즈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기는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무게도 반으로 줄여서 간편하게 네, 이렇게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데시벨도 그 기존의 스카이보다 더 줄여서 네, 잠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러면서 똑같이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블루 공기청정기는 12.6평형을 가지고 있고, 네, 가격도 스카이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러지 UK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조금 방식이 바뀌긴 했는데, 들어가셔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영어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서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여기 위에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화면이라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웨이와 네, LG 퓨리케어가 있는데 이 코웨이가 최신 이 모델이더라고요. 이 모델이 그랬을 때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오염 물질이 어떤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지 지금 이제 코웨이가 나왔을 때 한 4가지 정도 거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앰모스피어 블루는 이렇게 많은 네, 전항목 네,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오염 물질을 걸러준다라는 거를 한번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소비자분들이랑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블루는 사실 이 기능이 없지만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이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네, 이 IoT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리모컨처럼 컨트롤을 할 수 있고 필터 상태까지 얼만큼 남았네 이런 그 양을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은 네, 이제 제일 저희가 광고가 없잖아요. 근데 광고가 없지만 제일 많이 TV에 방영이 되었던 게 슈퍼맨이 돌아왔다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그 광고 협찬 없는데도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TV 속의 장면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 뭐 이제 송혜교 삼둥이네라든지 소희연네라든지 네, 대박이네. 네, 이렇게 이동국네 분들, 그리고 성시경 집, 네, 이런 이효리 집, 네,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닌데 이렇게 사용을 직접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사례를 조금 음, 네, 보자면, 네, 권수미 리더님 그때 예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캡처했던 내용인데, 폐렴에 걸린 조카가 입원해서 병실에다가 스카이를 빌려줬대요. 한 달을 놔뒀는데 먼지가 저렇게 쌓였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 네, 폐렴이 걸린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 먼지를 다 마셔요. 그럼 더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이렇게 폐렴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병실에 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소비자분께서 공기청정기 필터 색깔이 원래 이런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굉장히 까맣죠. 근데 원래 이 색깔이 오른쪽에 이게 비포잖아요. 이렇게 새하얗게.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니지만 뒤에 저도 똑같이 이렇게 정말 까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터가 정말 열일한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공기청정기는 큰데 뜯어보면 필터가 막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공기청정기 정말 많거든요. 네, 꼭 한번 이렇게 공기청정기 크기만 보지 마시고 필터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필터가 굉장히 가벼워요. 종이장처럼 가벼운 그런 공기청정기도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네, 이 필터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무게로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진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필터다. 네,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아메이 네,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좋은 버릇이죠. 네, 이렇게 날짜를 표기해요. 이렇게 세제를 뜯을 때도, 뭐 제가 그때 세탁 세제를 뜯을 때도 이렇게 날짜를 표기해서, 내가 얼만큼 사용했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스카이는 사실 어플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제가 수기로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얼만큼 사용해서 내가 했는지, 네, 한번 이렇게 적어봤던 거를 제가 올려봤고요. 이거 오른쪽에 이제 저희 집, 저희 집 필터예요. 오른쪽도 완전 이게 회색을 넘어서 이제 흑색이 네, 될 만큼 너무너무 까만 네, 필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네, 필터 주기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이게 환경에 따라, 뭐, 그 집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프리 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3개월 주기마다 청소기를 사용해서 빨아당기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한 번씩 물로 청소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고 꼭 툭 잘 말려서 네, 잘 말린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프리필터는 스카이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빨간 불. 그래서 프리필터는 사실 그냥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청소를 해도 얘가 몰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대고 계시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 좀 이렇게 딱 가만히 대고 계시면 띠디딕 하면서 초록불로 바뀝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나 청소했는데 왜 안 바뀌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필터가 네, 헤파 필터인데요. 헤파 필터는 본사에서 안내한 내용이에요. 3개월에서 5년 사용이라고 해서 제가 도대체 3개월을 왜 어떻게 3개월이면 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 원재량에 따라서 이제 뭐 가정집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네, 사용을 하고 먼지량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는데, 네, 이제 이렇게 주기를, 그리고 5년이 지났으면 사실 이제 5년마다는 꼭 갈아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5년이 안 돼도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탈취 필터. 탈취 필터는 이제 4개월이랑 12개월 주기로 네, 이렇게 그 교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이제 이것도 12개월 주기로 12개월이 지나도 이제 12개월마다는 한번 갈아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헤파 필터와 탈취 필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새 필터가 장착되면 이제 인식을 해서 네, 색깔이 딱 바뀌는 거, 네, 보셨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네, 그 다음은 그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너지 연간 그 앞에 스티커 있잖아요. 3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3등급일까? 그 뭔가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문의를 해 보았는데, 연간, 일단은 결론은요, 24시간 동안 365일을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했을 때 연간 에너지 비용 이제 전기세가 2만 1,000원이에요. 2만 1,000원. 굉장히 1년에. 그래서 엄청 저렴하고 전기세가 진짜 저렴하다. 그리고 월 1,788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3등급인 이유는 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인 이유는 그 모터 사용이랑 그 아까 전에 우리 공기를 정화할 때 이렇게 정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챗GPT에 쳐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렇게 3등급이라고 하는데 3등급이라고 해서 뭐 전기세가 비싸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등급이 낮다고 나쁘고 나쁘고 나쁜 제품이 아니고 용도와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등급이어도 전기료가 저렴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 갔지? 네, 종이료가 저렴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냉장고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냉장고가 한 번씩 1등급 이렇게 뭔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냉장고는 모터가 이렇게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냥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 잠깐 켜지고 또 꺼졌다가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등급인데, 이제 우리 애무스피어 스카이는 워낙 그 모터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뭐였죠? 건기 정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연간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상등급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기세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적은 거는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내용이고, 굉장히 물어보면 엄청 자세하게 제품팀에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그래서 전기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끄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끄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오히려 끄면, 네,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 성능도 수명이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그냥 계속 켜두시는 게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블루인데요. 네, 이렇게 그 카페 하는 사장님께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그 카페에서 사용하시면서 후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드리고 이렇게 조금 환기가 사실 손님들이 들어오시고 하면 문을 계속 열어놓거나 이렇게 뭐 벌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냄새 같은 거 그런 것들 잡아주고 그리고 딱 출근을 하시면 그 냉장고 돌아가는 가스 냄새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딱 출근하면 문을 열고 한참 있다가 닫았는데 공기청정기를 들이고부터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게 탈취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밤새 열리라는 알바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사를 가서 느꼈는데 그 새집 증후군 있잖아요. 인테리어 그런 거에 있어서. 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가 없는 방에서는 그 냄새가 여전히 나고, 거실이나 이런 공기청정기를 틀었었던 방은 정말 냄새가 나지 않고, 머리가 아프지 않고, 네,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건 저의 사례인데요. 네, 제가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네, 저희 여동생, 지은 리더님의 사례인데요. 어린이집 담임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약을 진짜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 약을 막 가져와요. 그러면은 막 약을 막 무슨 이렇게 예쁜 통에 막 투약함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약을 막 가져오면 투약을 해서 확인하고 또 아이들 몇 시에 약을 먹여야 되는지 냉장 보관하는 약이 뭔지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게 굉장히 바쁜 일이 엄청 많지만 그중에 그 투약을 하는 게 굉장히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하는 일 중에 하나의 일가 중에 하나인데 엠모스피어 거기는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아니고 엠모스피어를 이제 네, 드리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콧물이 줄고 네, 콧물이 줄고 콧물이 줄고 나더니 이제 그 투약함의 약이 점점 줄어들다가 약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안 아프고 하니까, 진짜 공기가 좋아져서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실제로 거기에 아이가 한 명이 그 부모님이 그러고 이제 스카이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 어린이집 다닐 때 오히려 안 아팠다 해서 이제 스카이를 구매한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로 네, 이제 엠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한 그 짧은 브랜드 영상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네,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이 되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새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엠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정말 그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말 실내 공기 이제